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마스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면접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면접이라는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신다고요? 네, 면접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서류에서 통과를 해도 면접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그만큼 면접은 어렵고도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면접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잘 알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면접의 핵심 포인트를 확실하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게 된 홍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요. 취업 준비생들하고 같이 준비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핵심은 항상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타겟과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면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면접의 하우투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화하는 청년 채용을 이해하자입니다. 청년 채용이 지금까지 흐름이 있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요새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잘 취업 준비, 더 나아가서는 면접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NC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하셔서 NCS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NCS 기반 취업, NCS 기반 자소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NCS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어의 뜻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정확히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대체 어떤 거고 왜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면접에서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각 직무별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직무분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직무마다 꼭 필요한 역량을 표로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자격, 조건, 그 다음에 경험치, 그리고 혹은 성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등등등등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갖추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능력 평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요, 스펙 채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채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스펙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과거에는 직무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쓰는 직무로 취업을 할 사람, IT를 직무로 선택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사람 다 비슷한 스펙을 쌓았어요. 토익 몇 점 이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험치,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들을 준비를 해서 취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직무에 적합한 준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직무는 하루 종일 영어를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직무예요. 그런데 토익 점수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봤자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직무와
적합한 내가 하는 직무에 꼭 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오버스펙보다는 방향성이 NCS 채용으로 넘어가면서 온스펙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게 될 직무에 딱 적합한 스펙만 제대로 쌓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역량 중심, 능력 중심이라는 말이 있죠.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역량이라는 단어예요. 네. 능력이나 역량이나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역량이 아닙니다. 어디에 맞는 역량일까요? 그렇죠. 직무에 맞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면접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꼭 기억하자라고 한다면 직무와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역량 아니고 무슨 역량이라고요? 직무에 적합한 역량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역량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역량 중심 채용입니다.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의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역량이라는 건 두 가지 조직과 직무에 적합해야만 하는 그런 역량인 거죠. 근데 조직은 달리 말하면 회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무 적합성은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드릴게요. 아니요,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어느 쪽이실까요? 조직 적합성일까요? 직무 적합성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첫 번째 먼저가 돼야 될 것은 그렇죠. 직무 적합성입니다. 직무는 내가 하게 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게 되는 게 바른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역량은 직무에 적합한 역량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직에 적합한 역량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직무와 역량 이 키워드를 다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조직에서 핏대는 right people, 적합한 인재를 원한다. 네, 정말 우수한 인재보다는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량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능력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역량이라는 건 뭘까? 여기 의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 내 외부 환경 조건 하에서 특정 직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관련이 있는 개개인의 행동, 지식, 기술, 경험, 가치관 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행동, 지식, 기술, 경험, 가치관 등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역량이라는 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역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수치로 계산돼서 보여지는 능력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몇 개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점 만점에 몇 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수치로 내가 우수하다 그렇지 못하다가 평가되죠. 그런데 역량은 이렇게 수치로만 보여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 경험, 가치관,
지식은 수치만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저는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취업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네요.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수치로 보여지는 역량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은 수치로만 보여지는 역량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큰 의미의 다른 역량들을 내세우면 충분히 어필이 가능합니다. 기술적인 역량과 인성 태도적인 역량이 있다면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성 태도적인 역량을 훨씬 더 강조하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량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S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10가지 직업기초능력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과목 안에도 NCS 직업기초능력을 많이 다루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10가지 직업기초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10가지나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역량이 될 수 있겠죠?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역량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수치로 보여지지 않는 역량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꼭 강조드려요. 자소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면접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도 저는 여기 있는 이 직업기초능력을 강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고요. 그냥 책임감이라든지 성실함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10가지 역량을 면접에서도 저는 이런 역량이 뛰어납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때 활용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에 상위 능력은 지금 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하위 능력도 있어요. 하위 능력은 무슨 뜻이냐면 상위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하위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하신다면 하위 능력이 무엇인지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내 강점을 구체적으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10가지 능력 중에서 나름대로 서비스업을 하기에 강조할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저는 뛰어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하고요. 의사소통 능력 중에 기초 외국어 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능력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리더십이라든지 팀워크를 볼 수도 있고요. 사상이나 그 사람의 인생관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솜씨나 임기응변, 상황 대처 능력, 지식이나 내가 전공하는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교양 수준, 성실성이나 의욕, 성격, 성품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무 준비 없이 가면은 대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과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준비만 확실히 되어 있다면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무엇을 준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만 알면 사실상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사와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면접의 핵심입니다.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역량과 나의 강점과 내가 이 회사 이 직무에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면접에 대한 준비는 거의 반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커다란 양대산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면접을 분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원 기업의 분위기부터 파악하자. 네, 내가 지원하는 회사,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개방적인 회사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거나 이런 회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혁신을 중요시하는 회사일 수도 있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인재로 세팅이 되어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적합한 인재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지원 직무의 성격에 맞춰라 라고 얘기가 나왔죠. 앞에 있는 거는 조직 적합성이라고 우리 아까 썼던 단어 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직 적합성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는 직무 적합성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라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직무에 얼만큼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회사에도 얼마나 적합할 수 있는지를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호감 가는 표정과 자세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이건요, 직무하고 상관없어요. 회사하고도 상관없어요. 직무에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하시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호감 가는 표정, 자세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첫인상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고 요거까지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인상의 중요성이에요. 시각적인 이미지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우리가 형성이 된다고 하죠. 길게는 3초고요. 짧게는 0.1초 안에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런 느낌인데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시각적인 것은 순식간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리미리 그리고 꾸준히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정, 용모, 복장, 자세, 인사 다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55%, 반이 넘죠.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고요. 두 번째로 높은 건 청각적 이미지예요. 귀로 들리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무려 38%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음성이나 톤이나 말투, 어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7%는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실제 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의외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작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적, 청각적이 훨씬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부분들이 잘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들어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 부분에서 호감을 얻지 못하거나 관심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면접을 힘들게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볼게요. 네. 면접 시 용모 복장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두 발이 있어요. 두 발은 머리카락이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머리와 짧은 머리. 그쵸? 단정하고 깔끔한 것이 기본입니다. 네. 첫인상을 가졌을 때 깔끔하고 단정하면 일단은 좋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넘어가는, 어깨보다 내려오는 머리는 다 긴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깨보다 올라오는 머리는 짧은 머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긴 머리신 분들은요, 면접 시에는 무조건 깔끔하게 묶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머리 편안하게 좀 풀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얼굴형이 좀 긴 편이라 머리를 묶으면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머리를 묶으면 얼굴형과 상관없이 다들 깔끔해 보입니다. 얼굴형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면접 때만큼은 얼굴이 환하고, 네, 가려지는 곳이 없게끔, 특히 이마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인데요. 얼굴을 답답하게 가리지 않을 때 호감을 느낀다라는, 네,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마가 많이 가려지지 않았을 때 확실하게 환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를 좀 드러내시고 얼굴을 환하게 드러내시고 깔끔하게 묶고 가시면 신경 쓰이지도 않고 좋습니다.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요, 잘 빗어서요, 얼굴이 너무 많이 가려지지 않게만 정돈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물질이 묻어지 있지 않는지 당연히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 화장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트렌디한 화장, 네, 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예쁘고요. 근데 시대 타는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행 타는 화장을 하게 되면 면접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한 화장은 좀 덜어내시고요.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 정도만 전달해 주실 수 있게끔 화장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너무 진한 입술 컬러라든지 아니면 너무 진한 아이섀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 한번 볼까요? 우리가 면접 복장을 얘기를 할 때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한 벌을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스커트 정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 정장도 있습니다. 다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것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한 벌로 입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 있는 비슷한 색깔을 맞춰서 입기보다는 아예 원래부터 한 벌인 것이 보기에 훨씬 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을 선택할 때 짙은 네이비 컬러도 많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도 많이 입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에 입는 이너가 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에 입는 이너웨어, 네, 탑 이런 것들을 입으실 때 좀 환한 색, 흰색 계통의 것들을 입으셔서 얼굴을 반사판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스커트 정장을 입으신다고 한다면 길이도 살짝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것은 면접 시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주로 면접은 앉아서 보잖아요. 앉아서 볼 때 치마가 너무 짧으면 더 많이 짧게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서 있을 때 무릎선 위로 5cm 미만으로 올라가는, 네, 그 정도의 스커트 길이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손, 의외로 손 본다는 면접관 분들이 많으세요. 손이 깔끔하고 손톱이 짧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지저분하지 않고 매니큐어 짙은 색깔 칠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가시면 면접 가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은요, 편안한 신발 신으시면 돼요. 대신에 깔끔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게 닦여진 구두나 이런 것들을 신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말이나 혹은 스타킹 신으실 때 요란하거나 무늬가 들어있거나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간 것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께 용모복장 팁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액세서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면접 갈 때 액세서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액세서리는 너무 많은 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2개까지만 해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귀걸이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안 보이죠? 굉장히 작고 귀에 달라붙는 침 형식의 귀걸이는 괜찮습니다. 근데 크고 달랑달랑 움직이는 것은 좀 정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얇은 줄에 펜던트도 아주 작게 있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고 줄도 굵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선을 뺏기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손에는 액세서리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에 의외로 손을 움직여서 설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손을 잘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에 반지가 많고 팔찌가 주렁주렁 있고 손톱이 막 색깔이 진한 색이 칠해져 있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것들은 다 빼시고요. 가능한 것은 시계 정도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 동선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동선을 잘 기억하시고 면접에 가셨을 때 저런 순서로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동선은요, 면접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동선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면접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면접장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자세도 굉장히 반듯하게 정돈되게 앉아 계셔야 되겠고요. 입장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면접장에 노크부터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낯선 공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낯선 분이 계시는 공간에 들어가게 될 때는 무조건 노크를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노크를 먼저 해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시면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1인 2역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크하고 퇴장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똑 혹은 똑똑똑 3번 정도 정중하게 노크를 합니다. 노크했으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도 되겠지? 아니죠. 노크를 한 다음에는 안에서 사람이 인기척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혹은 네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그때 문을 열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입장을 하는 순간에 면접장 안에 동선이 보일 거예요.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면접관이 어디에 앉아 있고 내 자리가 어디에 세팅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면접관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문 열고 들어간 그 상황에서 일단 고개를 살짝 숙여서 목례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면접관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예의를 갖춰서 그분이 보던 안 보던 상관은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목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 세팅되어 있는 쪽으로 반듯한 자세로 걸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자 세팅된 자리 앞에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표정 관리는 항상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자세만 반듯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입가는 미소를 띠고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반듯한 자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는 경우와 여러 명이 같이 면접장에 들어가는 경우, 단체 면접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먼저 혼자 들어갔을 때에는 혼자이기 때문에 인사를 그냥 하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주로 차렷 자세로도 많이 하시고요. 공수를 하시기도 합니다. 편하신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시고 인사를 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서원입니다. 이름까지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들어갔을 때는요, 단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끝나면 고개를 숙였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대부분 면접 인사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서원입니다 말하면서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인사법은 아니고요. 상대방을 보고 밝은 표정으로 말부터 끝내고 고개를 숙였다가 올라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서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인사했으니까 바로 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면접관이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앉아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냥 앉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밝게 인사하시고 바르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감 있게 너무 걸터 앉지 마시고 깊숙하게 안정감 있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과 발은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앉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가 거만해지거든요. 등받이에서 등은 확실하게 떼시고 똑바로 허리를 세워주시고요. 어깨 활짝 펴주시고요. 자신감 있게 표정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은 공수를 해서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공수를 할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겹칩니다. 해서 무릎 위에 그냥 가지런하게 올려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편안하게 면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경직된 모습보다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전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네, 오늘 면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반듯하게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배운 바른 선자세를 유지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마지막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주시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표정 관리 끝까지 하시면서 바른 자세로 문 쪽을 향해서 퇴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중요한 거, 등으로 문을 닫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문을 열고 나가서 항상 다시 문을 마주 보시고 목례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문을 조용히 잘 닫아주시면 별거 아니지만 이 느낌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풀로 이제 설명 안 하고 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똑,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서원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면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퇴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 보시고 집에서 한 두세 번만 연습하시면 몸에 자동으로 익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표정,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말을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혹시 빼먹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만 잘 신경 쓰시면 첫인상은 굉장히 좋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면접 동선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다른 건 다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면 항상 빠뜨리는 게 있어요. 표정이 다시 무너져요. 표정이 다시 딱딱해지고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표정은 기본적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으니까요. 꾸준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착 붙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면접 1분 스피치, 1분 자기소개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죠. 역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갈 때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 서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꼴찌로 붙은 것 같아요. 이미 가도 제가 많이 그들한테 뒤처져 있겠죠? 이미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1등으로 붙든 꼴찌로 붙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면접에 불려가는 순간 다시 0에서부터 같이 경쟁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꼴찌로 서류에서 붙었는데 1등으로 면접에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나 자신감 너무 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면접만 집중하셔서 잘 하셔도 좋은 성과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역전의 기회 확실합니다. 잘하면 정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두 번째죠. 시간 안배를 염두하자. 두 갈씩으로 얘기하고 1분 스피치라고 하면 1분을 초과하는 것보다 넘어가는 것보다 1분이 조금 안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 안배는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시간 안에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넘어가면 좀 지루해지고요. 늘어져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못 미치지만 그거보다 살짝 짧게 끝내면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안배는 너무 길어지지 않게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갈씩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자소서 쓰실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맨 처음에 핵심 문장을 얘기한다. 그리고 설명을 그 뒤로 뺀다. 이게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핵심을 얘기한다가 두 갈씩입니다. 반대는 미괄식이 되겠죠. 맨 꼬리 마지막에 핵심을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안 좋은 이유는 설명이 길어지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핵심이 그래서 뭐야? 답답해지죠. 지루해지고요. 그래서 항상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부터 먼저 해놓고 설명을 그 뒤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갈씩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다른 쪽으로 새거나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투라고 했는데요. 말투예요. 공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너무 과한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투를 정말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면접에서는요. 요조체 쓰지 말라고들 하죠. 요조체는 친구들끼리 쓰면 친근하고 좋아요. 근데 어른들이라든지 처음 뵙는 중요한 분 앞에서는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래서요 이런 말투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아직 애기 같기도 하고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어체를 제대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정확하게 쓰다 보면 굉장히 신뢰감이 가요. 일단. 그리고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어체를 공손하게 잘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에요. 나만의 이야기를 하자. 사례를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내가 겪었던 경험을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나만의 내가 겪은 진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성, 진실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느껴졌을 때 조금 서툴러도 훨씬 더 마음을 움직입니다. 차별화되고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말을 좀 섞어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하되 겸손하게, 공손하게 표현법만 잘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개 포인트를 제가 더 적어봤어요. 이력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말자. 가끔 보면 이력서에 썼던 내용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면접에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거 다 읽었던 건데 그걸 똑같이 얘기하네? 네, 별로 관심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력서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조금 설명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보다는 의견을 얘기하자, 생각을 얘기하자. 면접이 사실은 지식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지식을 많이 보여줘야지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답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잘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정답을 얘기해야 돼,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고 임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과 본인의 역할 연관을 어필한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뭐예요? 직무 연관성. 그쵸? 역량인데 어떤 역량? 직무에 필요한 역량. 그걸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을 거기 때문에 해당 기업하고 본인의 역할, 내가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어필이 되겠죠. 나만의 키워드로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분 스피치, 1분 자기소개에서 많이 하는 그런 멘트들이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홍서원입니다. 저는 나침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키워드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기억에 남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독특한 키워드를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면접 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까 그 나침반 친구,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잘만 설명이 된다면 키워드가 기억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겠죠. 대신에 그 키워드와 나와의 어떤 공통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내가 하는 일에 줄지를 잘 연계해서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불리한 말은 자제하자. 사실 면접은 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어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면접에서 자기의 단점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되고요, 이걸 못하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쁜 얘기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같이 했을 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건 나쁜 얘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스로 부정적인, 스스로 본인의 단점을 어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정치 얘기나 사회 이슈나 종교나 이런 얘기, 경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친해진다 하면은 좀 슬쩍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면접 자리에서는 저분이, 저 면접관이 어떤 성향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의견을 솔직하게 저런 부분을 얘기했다가 껄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단어는 면접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위험한
네, 그런 이슈들입니다. 저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1분 스피치는 종합 퍼포먼스다. 네, 맞죠. 태도나 말투나 표정이나 분위기가 내용 전체를 압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인상, 표정, 자세, 태도, 말투,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똑같은 말을 해도 훨씬 더 빛이 나요. 네, 그래서 빛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소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공하는 목소리와 실패하는 목소리, 네,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목소리는 성량에 있어서는 울림이 좋고 모든 청중의 귀에 잘 들릴 정도로 적당히 큰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도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경청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실패하는 목소리는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상대방 귀에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가 적절히 큰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면접관하고 내 자리에 거리가 있을 거예요.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면접관이 앉아 계시고 내 자리가 세팅이 돼 있을 텐데 그 거리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앉아서 면접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 귀에 정확하게 들릴 정도면 됩니다. 그 이상 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가 지금 저분의 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를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목소리 크기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자리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라고 옹알옹알 웅얼웅얼 얘기를 하면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상대방 귀에 전혀 들리지가 않겠죠. 그 정도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대방 귀에 내 얘기가 들릴 수 있나를 생각하셔서 목소리 크기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소리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발음이죠. 성공하는 목소리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목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한 거, 그쵸?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받아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발음에 대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스피치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저는 목소리 크기도 조절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제가 강의를 할 때 신경 썼던 게 발음이에요. 입을 정확하게 벌려서 발음을 내면 전달력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가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을 쫙쫙 벌려서 정확하게 벌려서 표현하는 연습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야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입이 정확하게 움직이죠. 불분명한 발음을 가진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입을 쓰지 않아요. 입이 안 벌어지고 얘기를 해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입이 커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입을 쫙쫙 벌려주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시면 발음은 확실하게 정확해지실 거예요. 자, 속도.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 참 쉽게 얘기했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실패하는 목소리는 너무 빠른 거. 근데 너무 느린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면접에서의 속도는 내가 원래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말이 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빨리 얘기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나한테 말이 빠르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천천히, 느긋하게, 최대한 그거보다 늦게 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해도 원래 빠른 사람은 빠르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얘기하되 꼭 더 기억해야 되는 거.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온 신경을 쓰시면 조금 빠른 게 커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리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면접에서는 느린 것과 빠른 것 둘 중에 택하라면 조금 빠른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별로 없고 집중력을 끌어들이는데 조금 더 좋은데요. 너무 느리면 상대방의 집중력이 정말 흐트러지고 지루해져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아주 느린 것보다는
조금 빠른 게 그나마 낫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속도를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은요, 변화무쌍하다. 리듬감이 좀 있어야지 들을 때 무슨 말 하는지가 잘 들려요. 밋밋하게 저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죠, 듣는데.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야기의 강약 조절 정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을 조금 크게 혹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빨리 가시던지 이런 식의 리듬감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약이 없어서 단조로운 목소리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고 보이스 트레이닝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거울 보고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핸드폰 녹음을 하시면 참 좋아요. 내가 한번 1분 스피치를 거울 보고 쭉 하면서 녹음을 해놓고 그걸 내가 다시 들어보면 아, 내가 어떻게 들리는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네요. 생각과 이론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 질문을 받고 면접 대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론을 확실하게 전달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정답과 이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뭘 요구한다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답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있을 거기 때문에 웬만한 대답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잘 침착하게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은 이론이 아니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별 면접 질문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기업의 분석, 그리고 직무의 분석, 나에 대한 이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면접 준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는 항상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단골 메뉴로 질문으로 나온다고 하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파고들어서 거기에 심화된 질문을 면접에서 꼭 던진다. 이런 식의 형식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지난 한 3년간 어떤 식의 면접 질문들이 나왔고 주로 공통사항이 어떤 거더라 정도는 분석을 하고 가신다면은 당황스러울 일이 없고 나름대로 큰 대비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호하는 공통질문 유형에는 리스트업형이라고 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일관성을 확인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잘하는 것 5가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본 책이나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본 책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걸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기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 질문의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답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본 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으면 최근이 핵심 포인트일까요? 책이 핵심 포인트일까요? 다들 최근이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책이에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요즘에 면접 준비를 하느라고 최근에는 책을 읽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은 됐지만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셔도 돼요. 네, 조금 지난 책 얘기한다고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중점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웬만하면 모든 대답들을 다 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살려내실 수가 있어요. 최근이 꼭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면접 대답에서 충분히 면접에서 대답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초이스형도 있죠. 뭐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참을 겁니까? 아니면 더 높은 상사한테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초이스형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고요. 뭐라고 대답해도 아마 면접관은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절충안을 선호한다라고 저기 써 있습니다. 절충안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겠고 만약에 B의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할 거리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공격도 조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대답으로 꼭 한 가지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니언형, 이거는 견해나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조금 민감한 사안들을 물어보는 경우, 최근 이슈, 사회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조심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발적인 발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면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2페이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런 질문이 나오면 난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인터넷에다가 면접 질문 치면 50개, 100개, 뭐 여러 개가 엄청 많이 뜹니다. 그거를 프린트를 해놓으시고 하나씩 질문을 읽어보시고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웬만한 면접 가서 90% 정도는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질문들이 말만 조금 바꿔지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질문들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셔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대답을 조금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읽고 많이 준비할수록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실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자신의 장단점. 이건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특히 장점, 강점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강점 한두 가지는 꼭 잘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강점이라는 것은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뭔지, 이것도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자소서에서도 항상 물어봅니다만 면접에서도 이것을 꼭 한번 확인해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요,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왜 수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을까?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회사가 좋아 보여서 왔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부터 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와닿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동종 회사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것도 본인의 확실한 역량, 강점이 나와줘야지 설득이 되겠죠. 그쵸? 저는 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꼼꼼하기 때문에. 주변에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옆에 사람도 그렇게 아마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설득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나만의 확실한 역량, 그런데 어떤 역량?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네,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실 수 있어야지만 설득력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시면 느끼시죠?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은 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쵸?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말만 조금씩 바뀌었지 결국에는 같은 것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네.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그쵸? 네 번째 질문도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역량. 마찬가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딱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딱 듣자마자 지금 나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다가 파악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나 포부, 가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나 포부는요, 개인적인 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개인적으로 집을 사든가 차를 어떤 걸 사고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커리어적으로 이 회사에서 어떤 방향성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커리어적으로 궁금해서 목표나 포부를 물어보지 개인적인 목표 포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후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같은 질문인 거 아시겠죠? 그쵸? 파악이 되시죠? 똑같은, 바로 위에 있는 질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에 개인적인 모습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네, 커리어적으로 5년 후에 나의 비전이나 나의 모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재생활 중에 다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회피형도 있을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중재하는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네,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갑자기 잠수 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되게 무서워합니다.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잘 해소할 수 있는 요소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지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하나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네, 요거는 좀 엉뚱하기는 하죠? 근데 뭘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 했을까요? 그걸 들여다보세요. 핵심이에요, 그게. 그쵸?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돈이 충분히 주어지면 우리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치를 먼저 하려고 해요, 사람은. 그쵸? 그래서 저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너가 뭘 할 건지를 알면 저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누굴 뽑고 싶냐, 혹은 면접관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쵸?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돌려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봉사활동, 동아리, 아르바이트 통해서 배운 것들,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쌓았는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많이 실수하거나 어려워하는 질문 하나 나왔네요. 리더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해봐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해본 적 별로 없어요.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면접 질문은 어떤 식으로든 살려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셔야지 쉽게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끝내버리시면 성의가 굉장히 없어 보이고 안 해도 상관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셔야 되는데 이것 역시 리더를 안 해봤어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잘하는 걸로서의 리더는 아니지만 리더만큼 중요한 다른 나의 역량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서 잘 따라감으로써 성과를 잘 만들어내요. 그러면 리더는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팔로워로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뒷받침해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워십도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잘만 설명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대학생활 중에 학업에 어떤 일에 몰두했는지 다양한 경험치, 그걸 통해서 얻은 어떤 역량을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도 많고요. 비슷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르바이트 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은 역량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대인관계라든지 자기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 강점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이것 역시도 나라는 사람이 어떨 때 기쁠 수 있는지,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났던 일, 좌절했던 일, 어떨 때 이 사람이 힘든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거, 이것도 아까 책 질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최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뉴스가 중요한 거죠. 최근 본 뉴스가 없어도 충분히 답변을 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취미특기, 스트레스 해소법,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여기 부도위기, 솔직하게 얘기하시되 그렇지만 내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가 끝날 때까지 이 한 몸 바쳐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 거짓말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된다면 저는 그땐 다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지금 질문 2페이지만 봤어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질문들 많이 접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오늘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이 뭐구나.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2가지 키워드, 이런 것들은 남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꼭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행동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면접장에서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독선적이고 튀는 행동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대기 시간에 어수선한 행동이나 내가 아직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거나 카톡을 계속 하고 있거나 하는 것도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한 바른 자세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황한 대답을 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짧으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담아서 구체적으로 2갈씩으로
아까 했었던 거 다시 복습입니다. 은어, 채팅 용어, 다리 떨기, 시선 회피 습관들일 수 있는데 조심하시고 계속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실수로 저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 트리는 거, 애기 말투, 불필요한 추임새, 중간중간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체크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 면접 친구들하고 녹화해 주면서 서로 녹화해서 나중에 돌려보면 다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좀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머리 긁적이기, 손톱 뜯기, 너무 큰 제스처도 바람직하진 않으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꼭 하자. 면접 시간을 확실하게 지킨다. 사람이 인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사성이거든요. 인사성, 시간 약속.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시간을 준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차를 하나 놓치면 시간이 확 또 줄어버리죠. 그래서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하는 걸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관과는 아이 컨택을 잘하자.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난다고 눈을 못 쳐다보고 바닥만 보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천장만 보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보시되 눈을 정확하게 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눈썹에서부터 코 사이의 주변을 보시는 것은 상대방의 그냥 눈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쪽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사 내에서는 모든 것이 면접이다. 화장실을 갈 때도 행동과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기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서 건물을 한참 나왔을 때까지 계속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표정 관리 당연하죠. 계속 강조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들어도 표정이 무서워지지 않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 많이 해야 된다. 목소리, 말투, 속도, 정확한 발음 다 아까 보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의 면접 해보시면 진짜 도움될 거예요. 친구분들, 친한 친구들끼리 2명이나 3명 정도 면접관이 되어주고 면접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다시 돌려보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훨씬 더 발전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모의 면접 연습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것은 없죠. 면접도 정말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앞에 좋은 결과가 같이 있기를 선생님도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